지난 시간에 우리 청교도들이 왜 생겨났느냐, 그쵸? 예,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이제 실천이죠, 그쵸? 실천과 열매에 집중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회심의 교리죠, 그쵸? 회심의 교리를 왜 막 청교도의 특징이라고 말할 만큼 강조하게 되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죠. 그리고 그 네.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제 국가에도 그쵸? 국가도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권력자죠. 권력자는 올바른 권력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식들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찰스 1세 같은 사람이 이제 자꾸 뭐 카톨릭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네. 어 여러 가지 면에서 그쵸? 이제 좀 전횡이라고 할 만한 특히 의회를 이제 자기 맘대로 막 열었다 닫았다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그쵸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청교도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내전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찰스 1세를 처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었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럼 하나님의 법에 맞게 나라를 운영하려면은 이제 기본 그 원리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였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촉박했죠. 네, 근데 청교도 안에도 장로교도가 있었고 회중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차이는 이제 뭐 신학과 교리의 차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를 놓고 교회의 상위 기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요걸 놓고 이견이 조금 갈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찰스 1세 이후로 어쨌든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 공화국의 이제 그 수장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청교도 군대의 지도자가 이제 그 수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리버 크로멜의 이제 그 커먼웰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청교도 공화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교도가 지향했던 방식대로 이제 나라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드놀이, 그다음에 뭐 연극, 그다음에 뭐 잔치, 뭐 술,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형사처벌. 예, 그러니까 아, 어, 오늘날로 그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자면은 집에서 고스톱 좀 쳤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 아, 거의 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조금 과장된 거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서 술 먹고 비틀비틀하게 되면은 오늘날에 뭐 경찰이 잡아가나요? 근데 이 당시 청교도 공화국, 올리버 크로멜의 공화국은 누가 이제 술 먹고 이러고 있다. 그럼 뭐예요? 저거 저기 뭐냐 처벌해야 되는 잡아. 거예요. 예, 법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이제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가 물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는 건 맞고 좋은데 문제는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쵸? 예, 그게 네. 사실 불가능하잖아. 왜냐면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일 수는 없고 모두가 네. 하나님 믿는다면은 이 세상이
왜 심판받겠어요, 나중에, 그쵸? 예,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온전하게 하면 되죠,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이 세상에 나중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 얘기가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완전하게 그 운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도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게 생각해 보면 나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부분이 그분의 원리대로 다스려지게 성도들이 애써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역들이 그 원리와 원칙대로 철두철미하게 돌아갈 것이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성경은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쵸? 아, 하지 네. 말고 각자의 영역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라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교도 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감을 좀 심하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 특히 이제 국교도 같은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국교도 같은 사람들이 에, 반감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 차라리 왕이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예전에는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뭐 이래도 모여서 좀 뭐 고스톱도 좀 치고 아, 좀 사냥도 좀 다니고 오늘날로 따지면 좀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좀 이렇게 뭐 좀 그래도 뭐 이렇게 만났을 때 반주 한두 잔도 좀 하고 좀 그러다 보면은 뭐 길거리 약간 좀 해롱해롱 하는 그쵸? 예, 좀 별로 네. 좋기는 않지만 그래도 삶에 좀 낙을 좀 누리면서 물론 이게 이제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삶에 낙을 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아유, 하나님 나라 천국만 바라고 여기가 무슨 수도원이냐 이제 이런 반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럴 거면 뭐하러 우리가 여기 살아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살지 그러면서 이제 반발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리버 크로멜은 이제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이제 그 아들들이 뭔가 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론이 이제 찰스 1세가 이제 그렇게 처형당했잖아요. 처형당하고 나서 그 아들인 찰스 2세는 어머니의 나라였던 프랑스로 지금 망명 도피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의 이제 유력자들 귀족들이 이제 그 안 되겠다. 저기 그 크로멜의 아들들은 안 되겠 그러니까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이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찰스 2세한테 다시 돌아와서 저기 뭐냐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 이렇게 공식으로 요청을 띄우게 돼요. 네. 그래서 1660년에 이제 왕정 복고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왕정이 폐지됐잖아요. 찰스 1세 처형과 함께. 예, 그 이후에 예,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올리버 크로멜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청교도 공화국이 유지가 됐고 이제 크로멜이 세상 떠나고 거의 뭐 곧바로입니다. 거의 곧바로 찰스 2세를 다시 불러와서 이제 왕가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돼요. 예,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청교도가 했었던 개혁 작업들 대부분 이제 폐기가 되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모든 것들, 모든 법들이 다 그 원상 복구하는 일들이 급물살을 타게 됐겠죠. 예, 그러니까 청교도가 그 국가의 영역에서 그렇게 애를 써서 확립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잘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네.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잊지 네.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주어진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각자 다 직업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각자 다 네, 직업을 갖게 될 텐데, 뭐,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뭐 예술가라고 해봅시다. 뭐, 바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연주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하면 좋아요. 그쵸? 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욕을 자극하고 방탕함을 조장하고 예, 이런 음악들을 싹 다 네. 음악계에서 다 일소해 버리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음악만 남겨두는 일대 혁명을 성취해 보겠다.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세상은 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런 원리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는 네. 과정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더 상태가 심해지지 않고 그나마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활동한 공간들을 얻게 되고 요 정도에서 멈췄어야 되는 아, 거예요. 예,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네. 청교도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지만 청교도의 비전을 갖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이 세워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미국은 청교도가 바라는 그런 완전한 나라가 됐느냐? 됐어요? 아니요. 오늘날의 미국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지만 거기에 무슨 경건이 있어요? 오늘날의 미국에? 아니요. 안 돼요. 아, 예. 물론 그 유산으로 인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그런 것들을 개인의 영역 안에서 열심히 잘 수행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가 조금 더 건전해지고, 그쵸? 덜 타락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유익들을 사람들이 누리면서 보편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또 성도는 그쵸? 자기가 처한 영역에서 세속의 원리, 어떤 악한 것을 조장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그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통로 이런 거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의의를 둬야지 그거를 넘어서서 여기 이 영역 자체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그 법에 의해서 완전하게 돌아가는 그런 영역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재림에서 네. 예수님이 하실 일까지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나가게 되면은 결국 아까 말했던 반발이 이제 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불만들, 그다음에 진리를 미워하는 원한들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을 밀어붙이면은 그렇죠? 반작용이 확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 결국 찰스 2세를 다시 불러들이고 그 청교도 혁명 이전으로 모든 것들을 원복시켜 버리는 일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훈을 이제 요 청교도 혁명이 주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지만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열심에 넘쳐서 진짜 이 나라 자체를 경건한 나라,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숨쉬는, 그래서 모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지도자가 다스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청교도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영역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국가적 영역에서 그렇게까지 나섰다가 세상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쵸? 그런 교훈을 남겨주면서 이제 역사의 무대로 퇴장하는 게 청교도 혁명, 청교도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역설적인 게 이게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과정에서 근데 뭐가 유산이 남냐면은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이제 권력의 어떻게 보면 횡포죠, 그쵸? 권력의 횡포를 어떻게 우리가 견제하고, 그쵸? 좀 이렇게 적당히 컨트롤을 하면서 나라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리와 지혜와 유산을 갖고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또 얻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건전한 나라가 미국에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나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나라는 역시 될 수는 없죠. 그리고 네, 이제 또 역설적인 건 뭐냐면은 이때 이후에 이제 그 탄압이 시작돼요. 찰스 2세가 돌아와가지고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로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그 설교단 그러니까 예배당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게 하는 이제 그러한 법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예요? 그 이전에 청교도였던 사람들 한마디로 이제 강단에 서지 말라는 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그 법은 이제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 설교하다가 투옥되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이후로 쭉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감옥에서 이제 집필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던 청교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역정 있잖아요. 그쵸? 네. 요것도 그 왕정 복구 이후에 버니엄 목사님이 이제 너 아무 데서나 설교하지 마. 너는 저기 그 통일령에 순응하지 않았잖아. 라고 해서 넌 설교권 이제 없어. 너 설교하면은 너 체포돼서 감옥에 가둘 거야. 라고 했는데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서 그냥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잡혀 들어가신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네. 감옥살이가 무려 12년 동안 해요. 1, 2년이 아니야. 12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데 12년 동안 감옥살이 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이런 글 쓰신 거예요. 아, 예. 아,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그 불후의 명저들 있잖아요. 그 정수를 네. 담고 있는 명저들이 이때 다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 이전에는 뭐예요? 완전한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거에 쏟았던 에너지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은 작품들이 그제서야 막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본물 터지듯이 이제 밀려 나오게 됐던 거죠. 이게 네. 참 아이러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세상에서 뭔가 좀 막히고 핍박받고 이럴 때 오히려 영적으로 풍요해져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뭐예요? 이 세상 그 자체를 성도들이 너무 바라고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네. 말한 선생님의 그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역사의 그런 교훈을 통해서 이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좋은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덜 타락하면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아, 네. 타락을 조금 억제해주면은 감사한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정말로 바꿔보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세상과 교회와의 그런 어떤 구분선이죠. 구분선이 굉장히 모호해져요. 요걸 넘어서게 되면은. 그리고 그게 모호해지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네. 참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 이제 공화국이 주는 그런 교훈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다 좋았는데 근데 너무 나갔다. 네, 네, 너무 나간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찰스 1세 막 이렇게 처형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세워보자라고 했던 게 사실 너무 나간 거고. 근데 또 하여간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좋은 아까 말했던 좋은 유산들 있죠. 건전한 나라에 대한 좋은 유산들이 또 미국으로 고스란히 또 옮겨갑니다. 왜냐 영국에서는 안 되니까. 뉴랜드 그죠? 아, 거기 가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또 미국으로 또 그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꼽히는 거예요. 이것도 네, 참 아이러니예요. 그쵸? 네, 참 그래서 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꽃은 피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럼에도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도 청교도들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분투를 해요. 그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의 후예들이.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오늘날 미국이 지금 저 지경에 이르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보다 낫다고 하지만, 많이 낫다고 하지만, 옛날에 미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날의 미국을 보여주면은 다들 혀를 찰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냐라고 할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밀턴 같은 시인은 신라건, 복락원과 같은 작품을 후대에 남겨주게 돼요. 그래서 청교도 공화국의 실패가 오히려 교회의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청교도 공화국의 실패가 이제 미국의 건국으로 이어지는 또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그 원동력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대규모 이민을 통해서도 또 그 마련이 돼요. 왕정 복고 이후에 수많은 청교도가 영국 본토에 남아있기보다는 저기 그 뉴랜드 그쵸? 저기 가면은 그래도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왜냐면은 그땐 대서양 건너는 게 진짜 큰 일이잖아요. 그쵸? 배 타고 네, 건너야 되는데 이배 타다가 뭐 난파되는 게 일도 아닐 때예요. 그쵸? 왜냐면 범선 타고 왔다 네, 갔다 할 때 바닷바람 타고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게 진짜 쉬운 게 네, 아닙니다. 이 당시 대서양 건너가는 거는 목숨 걸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국과는 약간 좀 그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런 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정 복고 이후에는 그냥 차라리 우리 저기 뉴 잉글랜드로 다 이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 되게 힘들죠. 막 인디언 저기 뭐냐 이렇게 막 오고 풍토병 있고 뭐 현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인디언 공격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또 열강이 또 각축장이에요. 거기 가면은 네, 우리끼리만 해서 되는 것도 인디언만 잘 막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도 또 각축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서 뭐예요? 하나님 자유롭게 이렇게 자꾸 뭐냐 그 잉글랜드 국교에 예식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안 하면 설교도 못하게 하는데 이런 거 좀 벗어나서 하나님 온전히 좀 잘 섬겨보자라고 하면서 그 왕정 복고 이후로는 대규모로 청교도 본류가 거의 그냥 다 옮겨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청교도의 후예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고 본토에서 청교도는 거의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신앙의 유산들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 계속 남아있기보다 신앙을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뉴 잉글랜드 여기가 이제 오늘날 미국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북미 지역. 그래서 청교도는 영국 본토에서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근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그쵸? 그래서 영국의 네, 마지막 청교도라고 그 부르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 1800년대 그 후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면면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진짜 많은 그런 어떤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류가 사실상 아메리카 대륙으로 다 건너갔기 때문에 그 청교도 이후의 청교도 후예들은 영국 본토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서 크게 번성을 하게 되고 아까 말했던 그런 좋은 유산들이죠. 좋은 유산들을 다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열악한 환경들과 이제 싸워가면서 세력을 조금씩 늘려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 독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사의 측면에 보면은 이제 그 세계를 움직이는 그 패권을 가진 국가 중에 그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 세계에 이제 그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크게 한번 변하거든요. 예, 그런 네,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 에, 다음 장이 이제 미국 독립전쟁하고 프랑스 혁명인데 아, 이게 네. 참 애매하네요. 10분 끝내기도 그렇고 나가기도 그렇고 조금 물리학, 그런데 물리학, 에, 물리학이시니까. 아니에요. 세계사니까 하다가 그냥 끊을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을 좀 아껴야죠. 그래서 28장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종교 분쟁, 그쵸? 시기를 지난 거예요. 30년 전쟁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청교도죠, 그쵸? 청교도도 그렇게 일단락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근대 세계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펼쳐졌느냐를 이제 다루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먼저 이제 그 포커스를 이제 두고 기술을 하는데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사실 유럽을 먼저 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미국 그 아메리카 그 대륙이 막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때는 아니거든요. 30년 전쟁 이후에 유럽은 어떻게 갔냐면은 이제 각국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절대 군주제들을 점점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자국의 부국강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국강병을 추구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시행하냐면은, 이제 여기서도 나와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근대적으로 일으켜 세워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요. 유럽 쪽이.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 계몽군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의 근대화를 이룩해가는 그래서 오히려 그 군주제가 굉장히 공고하게 서가는 그러면서 이제 전쟁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유럽의 모습이었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이제 대각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대각성이라는 이 사건이 이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립을 하게 되는 사실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대각성이 없었다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독립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 좀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독립할 때도 그 뭐였더라? 독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거의 동수였다고 선생님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독립을 할 그 당시에도 뭐 우리가 왜 자랑스러운 영국민인데 영국왕한테 충성해야지 왜 그렇죠? 독립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의견들을 넘어서서 그 지역 전체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이 대각성이에요. 그래서 네. 대각성이 없었다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어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세계를 움직이는 이제 큰 축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어떤 과정에서도 꼭 한 번은 이제 다뤄야 되는, 그러니까 대각성이 없다면 미국의 형성이 어려웠다라고 보게 된다면은, 그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 축이 어떻게 미국으로 넘어왔을 거냐는 거예요. 그쵸? 아, 여기가 여전히 다 네. 쪼개져 가지고 각자 행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여기에 통합되기가 굉장히 요원한 상황이라면은 이 중심축이 어떻게 넘어올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세계사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갖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뭐 당연히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뭐 큰 의의를 갖고요. 선생님은 지금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대각성이 굉장히 사실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말하는 어 그 책은, 역사적 서술은 보기 어려울 거예요. 예, 네. 왜냐면요. 근대 시대가 그 뭐예요? 종교 문제는 우리 다루지 말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태동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그 종교나 교회의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담쌓은 세대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원인들을 다 다른 데서 찾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럭저럭 얘기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야, 근데 그 미국이 원래 다 남남처럼 생각하던 13개 주였잖아. 근데 이 13개 주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가 됐대? 아,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일심으로 하나가 돼서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하려고 했대? 라고 하면은 없어요, 그 얘기는. 네. 예. 네. 계몽주의에서 그런 거 강조하는 거 없거든요. 네. 예,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빈 페이지가 그냥 남아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게 네. 얘네들 말대로라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럼 여기 이게 뭔가 감당했는데 이건 왜 얘기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제대로 알고 보면. 아, 예, 그게 네.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보면은 이제 종교를 이제 그 굉장히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그 현대 사조에 의해서 역사가 해석되고 평가되다 보니까 이제 생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거기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세계사적으로 봐도 대각성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그 의의를 사실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탄생에 있어서 사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대각성이 없었다면은 미국이 하나로 뭉치는 일이 불가능했어요.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계사의 중심축이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너무 현대식의 세계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불가능했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거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의의를 갖는 거.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예,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그쵸? 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끼리, 이게 진짜 사실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제 우리끼리 사실 알고 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이 갔네요. 그쵸? 예,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서론격으로 합시다. 네. 예, 대각성의 세계사적인 의의, 서론격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대각성 그 자체를 다뤄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각성의 시대 때 이제 그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융성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럽은 계몽주의의 시대거든요. 굉장히 많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각성으로 대변되는 이제 큰 사건이 미국 독립전쟁이고, 계몽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대변되는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그 배경에 있는 그 사상적인 내용들, 그게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근대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현대에 이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